3개월 동안 이 러시아 로켓 발사기는 우크라이나군을 매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병 전차 30 스메르치 다연장 로켓, 이 우크라이나 차량, 시설, 병력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이 괴물이 38초 만에 모든 로켓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 무기는 발사를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장비를 정리하고 사라질 수 있어서 이제는 어떤 방역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몇몇 로켓은 갑자기 나타난 듯 보였고 일부는 헤르손, 미하일라예프, 자포리치아 민간 지역의 무작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결국 목표물을 찾아내기까지 몇 주 동안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했고 그 목표물은 러시아 영토 안쪽 30km가 넘는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병 전차 32 열린 들판에서 로켓을 발사하고 몇 분 만에 장비를 정리해 인근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번엔 다시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몇 분 만에 그들은 발사대를 향해 카미카제 드론 2대를 보냈고 그중 하나가 미사일의 명중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며 시스템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제 이 위협적인 로켓 발사대뿐만 아니라 2,000대 이상의 전차와 3,00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포함해 120억 달러 이상의 러시아 군사 장비를 제거한 놀라운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특수부대인 라자르스 그룹입니다. 120억 달러 이 파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그룹을 이끄는 사람이 전문 군인이 아닌 영화 프로듀서라는 점입니다. 이 56세 남성 의은소수의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강력한 드론 전투 부대 중 하나로 탈바꿈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콜사인 라자로로 더 유명한 파블로 야자로프를 만나보시죠. 전쟁 전 그는 주로 텔레비전 프로듀서로 알려져 있었으며 대형 텔레비전 스튜디오의 공동 소유주의자 인기 있는 정치 토크쇼의 프로듀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는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효율적인 드론 부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그룹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해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누구인지조차 몰랐습니다. 2025년 8, 월포브스 우크라이나가 예도자도프를 표지에 실으면서 이 그룹의 놀라운 실적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9월 결성된 라자르 그룹은 매달 약 3억 달러 상당 러시아 장비를 꾸준히 파괴했고 이는 영상 증거로 입증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이번 전쟁에서 파괴된 러시아 전차 5대 중 1대는 이들이 격파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이후 약 1만 1,300대 전차와 2만 3,500대 이상의 장갑차를 잃었고 라자르 그룹만 해도 전차 손실 약 20대를 차지합니다. 국민방위대 27여단 소속 이 부대는 주로 민간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두 숙련된 드론 조종사로 변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리더 파블로 예도자도프가 2022년 말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시작했을 때 자원하기로 결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조직력과 창의적인 사고만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드론 전투팀을 만들었습니다. 파블로의 리더십으로 라자르 그룹은 작은 자원봉사에서 우크라이나 최대 중폭격 드론 부대로 성장했습니다. 전선에 1,300명 이상 전투원이 배치됐습니다. 현재 그들의 팀은 전선마다 약 10km 간격으로 거의 매일 밤 배치됩니다. 90명의 드론 부대가 러시아군의 새 악몽을 안기려 분주히 준비합니다. 휴식을 시도하지만 라자르 그룹이 돋보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혁신 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평범한 하드웨어와 잡다한 부품들을 가져다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파괴적인 무기로 탈바꿈시킵니다. 2022년 중반 예다자토프는 담배 밀수업자에게서 약 1만 달러 상당의 밀수 농업용 드론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드론에 소련 시절의 대전차 지뢰를 묶어 무기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현대전의 양상을 바꿔놓았습니다. 초기에는 드론의 한계가 뚜렷해서 단순히 연결을 유지하려면 가시거리 내 무선 신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두자토프의 팀은 무거운 드론에 스타링크 통신 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제 조종사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위성 인터넷으로 드론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건 혁명적이었어요. 수천 달러밖에 하지 않는 드론이 싸지만 치명적인 폭탄과 결합하면 순식간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적진 깊숙이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완전히 안전한 벙커 안에 앉아있으면서 전혀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3년 넘는 작전 동안 라자르 그룹 사망자는 16명뿐입니다. 위험한 임무 수에 비해 매우 낮은 숫자입니다. 2022년 이전에는 한 나라가 이렇게 적진 깊숙한 곳의 목표물을 타격하려 보려면 수십만 달러가 드는 미사일에 의존하거나
조종사들을 위험하게 전선 가까이 보내 목숨을 걸어야 담했습니다. 모든 임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러시아가 지금도 하고 있는 방식이죠. 사실 우리는 그걸 영상 도입부에서 직접 봤습니다. 그들이 한 목표 타격에 $10,000 로켓 발사기를 쓰는 모습이죠. 또 다른 문제는 상업용 드론 배터리가 최대 20-30분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라자르 그룹은 드론에 대용량 배터리 팩을 달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배터리 팩 대신 기술자들은 드론마다 18개 배터리 팩을 장착했습니다. 연장된 비행 시간으로 드론이 한밤중에 최대 16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 출격에 2개만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라자르 그룹이 바바 야가라 부르는 페이로드 부분에서도 이 드론은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매우 다재다능합니다. 일부 드론은 SAMD 프린터로 제작된 투하 장치로 여러 수류탄을, 다른 드론은 강력한 탄두 하나를 탑재합니다. 예를 들어 개조된 대전차 지뢰나 심지어 대형 155mm 포탄까지도 말이죠.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적 진지를 타격하거나 화력을 집중해 벙커, 주력 전차, 장갑차를 무자비한 정밀함으로 완전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몇몇 드론 취미가들이 무작위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달리 예다 자도프는 맥도날드처럼 조직적이고 매우 효율적이며 치명적인 드론 버전을 만든 셈입니다. 2023년 중반 우크라이나 드론은 전선에서 3km만 날아가도 쉽게 표적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장갑 차량을 적진 후방 20km 안에서 찾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부족한 곳은 그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더 뜨겁게 만들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탱크를 파괴하는 것을 일종의 경쟁 스포츠로 삼기로 했고 이제 공식적으로 점수를 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부대는 병사 사살 시 12점, 탱크 파괴 시 40점 다연장, 로켓 발사대 파괴 시 50점 적 보병 집결지 제거 시 120점을 받습니다. 네, 전쟁을 게임 순위표처럼 만드는 게 논란이지만 어쨌든 전쟁입니다. 이 순위표를 완전히 장악한 건 라자르 그룹입니다. 2025년 6월 한 달 동안만 해도 예다자로프 부대는 다른 어떤 팀보다 2배에서 5배나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탱크, 장갑차, 그리고 파괴된 포병 같은 부문에서 말이죠. 올여름 라자르 그룹은 적 후방 50-100km에 배치된 포병을 사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퍼스트 퍼슨 뷰 드론 부대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서 작전해 상위 4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러시아 포병 장비를 격파했습니다. 이들이 높은 성과를 낸 그날에 험돌 내는 이유는 꼼꼼한 검증 방식 때문입니다. 이 팀은 포병 전차 30 스메르치 로켓 발사대를 사냥할 때처럼 다른 팀보다 훨씬 뛰어나게 협력합니다. 무작위로 드론 하나가 이륙해서 뭔가를 발견하고 폭격하는 식이 절대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체계적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한 드론이 적 위치를 정찰하고 다른 드론이 목표를 추적한 뒤 공격 드론 2세대가 임무를 완수합니다. 첫 번째 드론이 빗나가거나 뭔가 잘못되더라도 항상 임무를 완수할 준비가 된 또 다른 드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천만 루블짜리 러시아 장비를 격추시켰습니다. 도네츠크의 에밀 방공 시스템에서 드론이 발사대 은신처를 폭격해 러시아 승무원들이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마자 또 다른 드론이 급강하해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완수한 거죠. 이 방식으로 라자르 그룹은 높은 타격률을 기록할 뿐 아니라 모든 격파를 일일이 기록하고 검증합니다. 이들은 타격 영상을 공개적으로는 잘 공유하지 않지만 모든 영상은 상부에 전달되어 목표 격파를 확인받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 손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아마도 각각의 전차가 산산조각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있을 테니까요. 2024년 러시아는 약 1,400대의 전차를 잃어 냉전 시대의 전차를 저장고에서 꺼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런 구식 전차들은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라자르의 드론이 전차들이 전선에 도달하기 전에 찾아내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새 T-90M 전차는 약 300~400만 달러, 구형도 수백만 또는 최소 수십만 달러가 듭니다. 스미르치 다연장 로켓 발사기는 500만 달러 이상, 부크 방공 시스템은 약 1천만 달러가 듭니다. 2025년 10월 기준 유출된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전체 장비 손실은 무려 1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군은 대체 불가 손실을 메우려 너무 절박해 터무니없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지휘관들은 차량의 엔진과 금속 부품이 드론에 쉽게 발견 파괴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을 운송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차단된 무전에서는 러시아 병사가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에 트럭이 없어 당나귀를 보냈어. 물론 라자르 그룹이 모든 러시아군 손실을 책임지는 건 아니야. 우크라이나 포병,
대전차 드론 부대도 큰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라자르의 부대는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목표물인 전차, 포병 장비, 방공 시스템을 집요하게 사냥해왔기 때문에 두드러집니다. 값비싼 자산들로 인해 총 피해 추정치가 매우 큽니다. 2023년 2월 13일 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32대의 차량으로 기습 기계화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에게 불행하게도 라자르의 드론 조종사들이 접근하는 차량 행렬을 발견했습니다. 적이 그냥 지나가도록 두는 대신 그들은 신속하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러 폭격 드론이 적 차량 행렬로 이륙해 열화상 카메라로 위치를 파악한 뒤 차례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몇 분 만에 32대 중 27대의 차량이 불타는 잔해로 변했습니다. 이 차량 행렬이 전선에 도달했다면 얼마나 큰 피해가 났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는 이번 작전에서 소형 드론 한 대만 잃었고 이는 러시아군에 입힌 수천만 달러 피해에 비해 매우 적은 손실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 30대의 러시아 탱크와 BMP 보병 전투 차량이 모여 협동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라자르의 드론 조종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완벽한 순간에 중무장 드론들이 몰려와 30대의 장갑 차량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거나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웃긴 사례가 있는데 꼭 언급할 만한 일입니다. 중폭격 드론이 임무 후 귀환 중 러시아 VKM-1 방공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이미 탄약을 다 사용했습니다. 드론 조종사는 러시아 차량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그 위에 직접 부드럽게 착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잠시 후 러시아군이 임무를 마치고 차량을 주차한 뒤 밖에서 대화하다가 드론을 발견했습니다. 당황한 러시아군이 막대기로 드론을 건드리자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원격 폭파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역사로 남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라자르의 그룹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구성원의 거의 98%가 이전에 민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최근까지 군사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던 남성과 여성들입니다. 이들은 기업가, 정보기술 전문가, 엔지니어, 학생, 텔레비전 프로듀서 등 다양했습니다. 예다자도프는 숨은 잠재력 발견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군 경력 없는 젊은 여성을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순전히 그녀가 부대에 급격히 성장하는 작전에 완벽하게 맞는 뛰어난 조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군부대는 이런 자리를 주로 경험 많은 장교에게 맡기지만 예다자로프는 계급보다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의 신뢰와 유능한 민간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성장하게 해 러시아 군대가 경직된 교리에 얽매이지 않도록 했으면 안타했습니다. 라자르 그룹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코드네임 피쉬나우인 드론 조종사입니다. 전쟁 전 피쉬는 드론 비행을 즐기던 소규모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예다자도프 부대 초기에 첫 드론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넘어오면 피쉬 대위는 러시아 군사 장비 500여 대를 직접 파괴한 공로로 엄청난 명성을 쌓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라자르의 그룹은 여전히 몇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해 서려 있습니다. 예다자하로프는 자신의 부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2025년 국방 예산에서 라자르 그룹은 9,500만이야만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많게 들릴 수도 있지만 2025년 말까지 그들의 전면적인 작전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예산 제약으로 인해 부대의 드론 생산량은 잠재적 생산 능력의 30분의 1로 줄었고 훈련된 승무원 중 약 3분의 1만이 매일 밤 운용할 드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히 답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는 적절한 자금 지원만 받으면 산업 규모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능력을 꾸준히 입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다자로프가 가능한 한 비용 효율적으로 작전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점점 적응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2024년 최소 중반에 이르러 러시아는 드론을 방해하거나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전자전 시스템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위장 기술을 개선하고 장비를 자주 이동하며 미끼와 연막탄, 대드론 무기까지 도입해 주요 자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라자르의 그룹은 앞서기 위해 혁신을 거듭해냈습니다. 드론 신호 강화, 저고도 비행, 러시아 전자전 시스템 제거를 위해 우크라이나 부대와 협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줄어들고 작전 능력이 제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드론 전쟁에서 가졌던 우위가 곧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이 전선 근처에서 러시아 장비를 쉽게 공격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드론 조종사들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러시아 점령지로 20-30km 깊이 들어가야 해
임무가 더 위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성공적인 타격을 위해 더 신중한 정찰과 수백 번의 출격이 필요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영상들,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사람이 다치거나 러시아 군인이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영상은 유튜브가 보통 수익 창출을 제한하거나 제외합니다. 지난주 예미는 유튜브에서 전쟁 관련 영상 4개의 수익 창출이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 부적합해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중요하게 여겨 비즈니스 베이식스 플랫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공부에 만들어 제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를 전혀 싣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하면 광고주들이 저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스스로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보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이나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